자, 2교시 시작합니다. 이제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2차 부등식. 자, 1번. 이 차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렇죠? 자, 2차 부등식의 해야. 얘들아, 2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요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이거야. 결과적으로는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적인 이해,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 다시 말해서 2차 부등식을 2차 부등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실근, 즉 해로서 2차 부등식을 구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이 사용하는 판별식에 대한 것도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활용 문제에서는 근과 계수 관계가 문제에 적용될 수도 있다. 즉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식의 통합적인 어떤 생각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가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프.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볼 때 크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고차가 0보다 큰 경우와 최고차가 0보다 작은 경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고차가 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붕 뜨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은 요거를 0이라 그랬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때는 판별식이 0이다.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상황으로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고차 계수가 음수가 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칩니다. 마찬가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같을 때, 클 때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 거냐면 2차 방정식에도 고민할 수 있지. 자, 어떤 게 해요? 이렇게 x축과 만나는 부분이죠. x축과 만나는 부분이 해가 되는 거잖아. 그 2차 방정식을 구했다면 이제 우리가 뭘 논의할 수 있어? 부등식을 논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 6가지 개형을 잠깐 복습을 했고요. 6가지를 통해서 한번 해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두 번째로 갑시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작성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2차 부등식을 가볼게요. 예를 통해서 한번 얘기할까? 이거 앞에 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요 0보다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해를 좀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해는 결국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해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라는 2차 함수를 고민할 때 이거를 그렸을 때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 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x의 범위가 해가 된다는 소리거든. 요거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게 되면은 우선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때 나는 개인적으로 아마 원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대칭축이 너무나 중요하긴 하지만 해를 구하는 관점에서는 대칭축보다는 우선은 대칭축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x축과의 교점 관계가 중요하거든. 그리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한번 생각해보자. x-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런 빨간색 그래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등 없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해가 되도록 하는 x값들은 이쪽, 5보다 큰 쪽과 마일보다 작은 쪽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새는요. x가 5보다는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바로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고 동일한 상황도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뭐 작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x축의 어느 부분? 아랫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x의 범위는 이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해를 구할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5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해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알아줍시다.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 경우는 이 2차가 0보다 크대요. 물론 최고차가 지금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거 예를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고차가 양수인데 0보다 작대요. 최고차가 양수인데 0보다 큰 거의 해의 모양은 수직선상 볼 때 이런 해의 모양 갖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해의 모양은 이런 모양 갖는다 라는 사실을 좀 알면 조금 쉽게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얘들아 지금 딱 봤을 때 뭐가 간단하게 보여? 인수분해가 돼요. 쉬워. 인수분해가 돼서 식을 정리한다는 말의 결과적으로는 x축과 만나는 데가 좀 있다는 소리거든. 이런 경우 해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 해를 구하려고 보니까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진 않아요. 인수분해가 되진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게 없는 건 아니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이거를 쓰지는 않을게요. 지금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바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바로 판별식을 써보는 거예요.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확인해 보겠다? 저 녀석의 그래프 개형 정도를 확인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판별식 한번 가볼게요. 자,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마이너스 3 음수입니다. 자,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판별식이 음수란 소리는 저 그래프는 아래로 굴러기면서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붕 뜨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0보다 큰 게 필요한데요.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그래프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 경우 해를 구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지금부터 얘들아 해가 무수히 많다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해가 무수히 많다를 지금부터는 해가 모든 실수다 라는 걸로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교시 때 얘기했던 1차 부등식에서도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걸 앞으로 모든 실수라 바꿔서 표현하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해가 무수히 많은 것 같은 표현입니다. 이해돼요? 또 가볼까요? 그럼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가 얘잖아요. 0보다 작은 쪽에 그래프가 있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라?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그래프 그려서 일반적인 해를 구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의 공식을 바로 가는 것보다 뭘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의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고 나서 판단하자는 소리야. 오케이? 자, 예를 듭니다. 자, 가자.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이건 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얘를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얘는 지금 완전 제곱식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x-2의 제곱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x-2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가 되죠. 근데 0보다 크기만 하죠? 근데 0보다 크다인데 딱 0 되는 순간 존재하고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2가 될 때는 0이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2가 아닌 다른 x값에 대해서는 저 부등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이거 해를 구한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는 x가 뭐가 아닌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뭐가 된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요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이 그래프랑 똑같은 건가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0보다 작을 순 없지만 0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있죠. 2입니다. 따라서 이거 해는 그냥 뭐가 돼요? x는 2라는 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을 구할 때 있어서 약간 어느 정도의 루틴을 한번 조금 정해보자는 거예요. 루틴 정할게요. 갑니다. 자, 가보자. 자, 2차 부등식에 대한 루틴 한번 갑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우선은 식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딱 보자마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해를 구하시면 돼. 그냥 바로 해를 구한다.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탁탁탁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식을 딱 봤는데 인수분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다면 바로 근을 뭐 구한다는 느낌보다는 판별식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판별식. 자, 판별식을 썼는데 갑자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크다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케이스입니다. 최고차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요 x값 있죠. 요 x값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근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 들었어요 얘들아? 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x값에 대한 뭔가를 이용한다면 근의 공식도 사용해도 괜찮지만 모두 괜찮다. 근과 계수관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필요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여기 중요해요. 근데 판별식을 했더니 판별식 0보다 작대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최고차가 양수면 붕 뜨고요. 최고차가 음수면 아래로 붕 뜹니다. 이렇게. 즉 판별식 0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해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를 구하는 문제는 아마 여기서 많이 끝나죠. 보통 인수분해가 가능한 케이스가 많아서 바로 그냥 해를 구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다면 섣불리 근의 공식을 쓸 것이 아니라 판별식을 먼저 해보라고요. 판별식 0보다 작다면 특히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붕 뜬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해를 바로 판단할 수 있고요. 혹시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아주 간혹 가다가 이거 쓸 때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문제에 적용될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더 많이 쓸 때가 있다. 이런 루틴을 갖고 2차 부등식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리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기본식 해고하는 건 너네가 숙제통 연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이렇게 또 갑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게 있죠. 이 그림으로 좀 볼게요. 이렇게 이제 fx가 있고요. 이렇게 gx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들의 교점을 보니까 이 교점이 x가 알파고 교점이 x가 베타라는 건데요. 자, 이런 그림이 주어집니다. f랑 g의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걸 알고 싶대요.
fx가 예를 들어서 gx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해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f가 g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f가 g 어떻게 있다? 아래쪽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f가 g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f가 g보다 작을 때고요. 그때 해를 구하는 건 x값이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해는 x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마찬가지야. 그림 보고 판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f랑 g가 있는데 만약에 f가 g보다 크다 그랬어. 이 말은 f가 더 위에 그려진 거기 때문에 f가 위쪽에 그려져 있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보라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알파보다 작다와 베타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라는 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등호는 이 등호 모양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등호는요, 이 등호의 모양을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문제를 좀 가볼게. 자, 필수예제 1번을 한번 가볼까요? 필수예제 1번. 자, 필수예제 1번 갑시다. 페이지 162페이지예요. 자,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 그릴까요? 이렇게 그리면 fx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gx 그리고 이 교점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 교점 x가 3이 되는 상황의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다음을 좀 구하라 그랬네요. 1번 fx가 gx보다 크다를 만족하냐를 구하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fx가 gx보다 크다란 말은 fx가 gx보다 위쪽에 그려야 된다는 소리니까 어디 그려야죠? 위쪽. f가 위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에 한 x값은 3보다 큰 쪽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x가 3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는 fx 곱하기 gx가요 0보다 작답니다. 자, 둘을 곱했는데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fx가 0보다 작은 경우와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큰 경우를 연립하거나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큰 경우와 gx가 0보다 작은 경우 연립하는 두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둘은 또는 관계입니다. 자, 가볼까요?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려야 되는군요. 다시 축을 도입해 볼게요. 여기 3을 지나는 게 x축이네요. 그렇죠? x축이 되고요. 이렇게 원점을 또 지나는 게 y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f가 0보다 작죠. f가 0보다 작으면 이 곡선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x는 0부터 3까지예요. 그 다음에 g가 0보다 크랍니다. 직선이 0보다 크대요. 직선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3보다 작은 쪽에 있습니다. x가 3보다 작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는 큰데 3보다 작은 범위가 바로 공통 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보면 f가 0보다 크답니다. f가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3보다 크다와 x가 0보다 작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gx가 0보다 작아야 돼요. gx가 0보다 작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x가 3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요 둘의 공통된 범위는 밑에 것 같아요. x가 3보다는 크다. 자, 뭐 하는 겁니까? 합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그래프 보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1-2번을 한번 가볼까요? 문제 1-2번 갑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고요.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게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답니다. 자,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니까 2차 함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x가 만나는데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자, 직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직선 돼요. 이게 y는 mx 더하기 n인데요. 교점이 2라 그랬고요. 이쪽 교점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이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랍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거든. 이 식을 잠깐만 정리해볼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다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 식을 잘 활용해서 보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n보다 더 작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2차 함수가요, 요 직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아래쪽에 있는 거 한번 그림 표현해볼까요? 여기죠. 여기죠. 흰색이 노란색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는데 그럴 때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x가 2보다는 크다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예요. 따라서 이때 x는요 2보다는 크다 또는 x는요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가 바로 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칠까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이렇게 뭔가 문자가 되게 다양하고 많이 나왔는데 이 문자를 보고 얘가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게 이 부등식이야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통해서 해를 구하는 거, 그게 중요한 문제고요. 이 문제 교과서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문제거든. 그러면 모든 교과서에 들어갔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잘 나온다 그런 소리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는 거 풀어봤습니다. 자, 163페이지 보시면 자, 부등식을 푸시오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있죠. 이거는 다 숙제로 아까 제가 말한 루틴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한 문제만 제가 풀 텐데 밑에 2-2번 문제 좀 볼까요? 자, 2-2번 봅니다. 자, 문제 2-2번. 자,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그랬습니다. 1번을 풀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보단 크거나 같다를 풀어보랍니다.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우선 얘들아, 이거 내가 선생님 두 가지로 풀 거거든. 아마 첫 번째 생각이에요. 우선 절대값이 있으면 이 절대값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절대값에 뭐하기? 구간 나누기. 구간 나누는 게 절대값 푸는 기본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내가 절대값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제 또 배웠을 거고 배울 텐데 앞으로도 절대값을 풀 때 어떤 풀이가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뭐 다양하게 성희쌤한테 배운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래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구간 나누기. 이거 하나면 절대값은 엔간히 풀립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여러 유형들 설명해 주는 거고요. 절대값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풀이는 뭐예요? 구간 나누기를 반드시 기억해라. 그렇죠?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생각하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자, 해를 구해볼까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게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해를 갖는다? 요런 해를 갖는다. 그러니까 더 큰 수가 와야 되겠죠?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부등식 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전제하에서 x가 0 이상이라는 전제하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공통된 범위가 해가 되는 거야. 한번 가볼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3입니다. 3.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0보다는 또 어때요?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공통된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최종적인 답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x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런 해 모양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이제 1이 더 큰 거예요. 1보다는 크거나 같다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를 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공통된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0보다는 작아지니까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답은 x가 마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또는 그래갖고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구간 나누기를 통해서 해를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요. 2번과 비교할게요. 2번. 봐봐. 2번 문제는 사실상 구간 나누기로밖에 안 풀리거든요. 2번 문제 관찰해봐요. 시작. 됐습니까? 근데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형태로 주어진 문제는요. 구간 나누기 말고도 또 다른 풀이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생각을 공유합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을 이용할 거냐? 절대값 x를 제곱한 결과는 그냥 x제곱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이용할 거야. 그럼 봐봐. x제곱 보이지? 여기 x제곱 대신에 내가 뭘 대입해 볼 거냐? 절대값 x제곱을 대입을 해볼게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관찰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죠? 절대값 x가 반복이 되지. 그래서 절대값 x를 t라는 걸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스탑! 치환했어? 그 다음 봐봐요. 필기하지 마라. 절대값을 t로 놨으면 절대값은 0보다 작을 수 없겠지. t라는 게 항상 뭐 이상이 됩니까? 0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써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치환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면은요, 저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t가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t는 무조건 뭐 이상이 돼야 되니까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거 둘의 공통된 범위는 결국 t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t가 뭐였습니까? 절대값 x였어요. 절대값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와 x가 마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물론 내신 시험에서요. 만약에 내신 시험에서 여기 볼래? 내신 시험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내신은
그때 쌤이 한번 수업 때도 강조했는데 내신은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내신은 결국 요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어진 문제를 뭐 요령 피겠다가 아닙니다. 정확한 수학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내신 1등급 받는 방법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내신 나왔다면은 쌤 생각엔 그래요. 이 문제가 내신 나왔으면요 두 번째로 푸는 게 내신에서는 바람직한 풀이에요. 상대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심하겠습니다. 이 풀이가 좋긴 해요. 하지만 이 풀이가 좋긴 하지만 이것만 공부하고 구간 나누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2번을 까먹고 1번을 기억하는 게 좀 더 오래 롱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나중에 보는 시험에서는 결국 얘를 더 많이 씁니다. 얘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 문제는 두 번째 풀이가 성립이 안 되고요. 이 첫 번째 문제 풀이 같은 형태만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부등식의 풀이까지 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넘겨서요. 이제는 좀 2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얘기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 주제 갑니다. 2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자, 우리 교재는요 166페이지로 가볼까요? 166페이지. 자, 갑니다. 쌤이 너네가 앞에 없으니까 유독 더 말을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얘들아. 가장 중요한 주제는 5번이에요. 아까 실수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5번이고요. 4번은 그 중간에 거쳐가는 거죠. 우리 갈게요. 죄송해요.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의 근의 관계입니다. 아까 필기했던 건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결국 이거죠. 2차 부등식의 해는요. 결국에 2차 방정식의 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왔고요. 요거의 해가 x가 3보다는 큰데 5보다는 작다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의 해가 이거래. 그 말은 이거 아닙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x-3 곱하기 x 빼기 5라는 꼴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게 0보다 작으니까 이걸 통해 구한 해가 이거가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니? 이거 해가 여기 숫자 3이고 5가 된다는 소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왼쪽 식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지죠. 자, 요거의 두 개의 실근이 3과 5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a하고 b를 구하라 그랬을 때는요. 이 두 실근이 나온 상태에서 a, b를 구하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근과 개수관계를 사용하겠다. 우리가 여기서는 근과 개수관계를 사용해서 a하고 b의 값을 구하겠다. 그 소리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두 개를 더합니다. 8이 되죠. 8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a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곱합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1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즉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 근의 관계는 이런 관계, 이런 식의 두 실근 관계가 되고 근과 개수 관계를 문제에 뭐하겠다? 적용해 보겠다는 소리예요. 자, 관련 문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골라서 풀 텐데요. 문제
4-1번 문제 가보죠. 자,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거의 해가 자, 지금부터 이거 해라는 거 글씨 귀찮으니까요.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이거는 해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는 크거나 같다. A, B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얘가 이런 해를 가지려면요. 결국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15는 0이 있을 때요. 요거의 실근이 5와 b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두 개 더합니다. 5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곱할까요? 5b가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a, b를 구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 4-3번의 별표를 좀 쳐볼까요? 갑시다. 문제 4-3번. 자, 별표 중요함. 너무 중요함. 자, 2차 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요 0보다 큰데요. 요 녀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3보다 작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였을 때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에 뭘 구하세요? 해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우선 이렇게 합시다.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지. 뭐가 특이하냐면 요 녀석에서 부도 방향이 이렇게 크다고 나왔는데 해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 여기서 만약에요 a가 0보다 크다면 양수인데 0보다 크니까 해의 모양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러니까 해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근데 해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두 번째 그림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발견할 사실 첫 번째는 a는 음수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됐죠? a가 양수면 얘가 클 때는 이런 모양 해. 이런 모양 되려면 결국 a가 음수가 돼서요. 양변에 음수를 곱해줘갖고 부등호 방향을 바꾸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가시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 그럴 때 자, 요거의 무슨 근? 두 실근이 마이너스 1과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이용할까? 근각에서 관계 한번 써볼게요. 두 개 더하면 2가 되고요. 그 2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2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곱할까요?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게 a분의 c가 됩니다. c는 마이너스 3a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관계식을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볼까? 요거의 해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라는 문자 3개를 줄이고 싶은 거야. 문자를 하나로 줄여볼게. C가 마이너스 3A니까요. 여기 C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대입할까? 그 마이너스 3A X제곱. B는 마이너스 2A가 되죠?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A가 있으니까 양변에 A를 나눌까? 근데 이렇게 할게. 자, A가 음수지. 선생님이 약간 이런 습관이 있어. 가급적이면 선생님 문제 풀 때, 2차 분류식 문제 풀 때는 여기 가급적이면 양수가 오길 바라는 마음이 크거든? 봐봐. A는 음수죠.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 식을요 양변에 a로 나눌 것이 아니라 양변에 마이너스 a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변 나눠도요 위에 거 부등식의 변화는 없어요. 오케이? 인수분해할까? 1, 3, 1, 1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x라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요 3분의 1보다 작다라는 이러한 범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풀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선은요 2교시 강의 여기에 커팅을 하고요 3교시가 될 수도 있고 금요일 수업이 될 수도 있어.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 5번 주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이렇게 합시다. 4번까지 배운 주제 숙제를 좀 금요일까지 해오자. 거기까지 좀 2차 분식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오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보는 게 도움될 것 같아서 우선 오늘 강의 이렇게 촬영을 마치고요. 금요일날부터 시작해서 2차 분식 완료하고 금요일날 뭘 수업할 거냐? 드디어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금요일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할게요.